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는 김 감독님이 네. 뷔페예요. 큰 뷔페 김 감독님이 골랐어. 이렇게 싹 골랐어. 한 곡. 네. 예. 한 곡인데요. 왜 올 초로 기억되는데 남산이나 인왕산 이런 데 시내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폰 속에 랜덤으로 플레이되는 음악 중에 갑자기 지금 분위기하고 왠지 너무 좋아해서 이게 뭐였지? 곡도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곡을 이렇게 한 곡 기억이 나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노래 제목은 I've Grown Accustomed to Her Fac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평소에 뭐 이렇게 자주 듣는 곡이 아닌데 저도 이거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 네. 마이 페어 레이디의 그렇죠. 수록곡 아니에요? 그 교수가 이제 그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이제 집 나가고 나서 그래 어떻게 네가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네, 아까 내용이 그런 저 거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956년 뮤지컬 My Fair Lady, 64년에 영화, 오드리 헵번이 주연해서 오드리 헵번의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그 영화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극 중에 교수인 히긴스 교수가 오드리 헵번이죠. 일라이자가 떠났는데 약간 악담도 퍼봐요. 가사를 보니까 뭐 잘 되나 보자, 뭐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자꾸 얼굴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녀 얼굴에 그녀의 모든 채취에 익숙해져 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주인공인 오드리 헵번이 저층민. 그러니까 그렇죠. 이 교수가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네. 사람 말투가 바뀌면 그 사람이 이 격이 달라진다. 언어학자였죠. 네. 그래갖고선 오드리 헵번을 찍어가지고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달인가 6달 만에 다들 격조 높은 레이디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오드리 헵번이 알고 뚜껑이 열려갖고 떠난 거지.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그 사이에 이 교수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거야. 그녀가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떠난 거거든.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노래로 푸는 건데 연주니 뭐니 이런 그 기에 몸으로 배우는 것들은 사실 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붙어 다니면서 옆에서 훔쳐보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관계가 수도 없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바닥에서는. 그래서 아주 참 그 재즈맨들이 이 노래를 특히 더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무슨 뭐 격정적인 감정 이런 거보다는 약간 후회도 섞이고 약간 아직 남아있는 허세 그러나 남아있는 뭐가 이렇게 또 애잔한 감정 그래서 그런지 오늘 소개할 5곡 모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연주나 보컬이 있으면 보컬의 톤이나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 그래서 재즈 뮤지션들이 이 곡을 자기 버전으로 자기가 해석해낼 때 그냥 소박하게 담담하게 해석해낸 게 아닌가.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프레드릭 로우가 작곡을 하고 앨런 제이 러너라는 분이 작사를 하는데 이 두 분이 콤비로 많은 뮤지컬과 영화 음악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 I've Grown Accustomed to Her Face라는 곡을 5버전으로 악기별로 5개를 한번 쭉 늘어서 보면 어떨까. 우선 첫 번째 악기는 기타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봄에 이렇게 걷다가 딱 맞닥뜨리는 게 이 기타 버전이었어요. 웨스 몽고메리의 1962년도 앨범 풀 하우스라는 앨범에 있는 이 버전인데요. 62년 6월 25일 날 녹음되었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츄보라는 클럽에서 라이브를 담은 실황 앨범인데 첫 곡이 앨범 타이틀하고 같은 풀 하우스 그러니까 하드밥이에요.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퀸텟 구성인데 웨스 몽고메리 기타, 자니 그리핀 테너 색스폰, 윈튼 켈리 피아노, 폴 챔버스 베이스, 지미 컵 드럼. 최고. 예, 그 윈튼 켈리 트리오 이들은 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테너 색소폰 자니 그리핀 이렇게 해서 그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하고 해서 아주 신나는 하드밥을 하는데 첫 곡 그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가 뜬금없이 완전히 그 웨스 몽고메리 기타 독주 같은 느낌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폴 챔버스, 그러니까
자니 그리핀 테너 색소폰은 빠지고 윈튼 켈리 피아노마저도 잠깐 쉬고 있고요. 웨스 몽고메리 기타에 폴 챔버스 베이스 그리고 지미 컵의 드럼. 근데 베이스는 거의 들리지 않게끔 베킹만 하고 드럼은 그냥 브러쉬 소리만 들리는 정도의 라이브임에도 아주 명료한 엄지 손가락 피킹에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만 탁 들리는 아주 근데, 짧은 곡이죠. 아니 웨스 몽고메리 이 기타가 맞나 맨 처음에 그랬더니 네. 너무 부드러워서. 왜냐면 웨스 몽고메리 이 기타에 좀 까랑까랑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쭉 빠져 있어. 그게 쏙 빠지고 음. 그러니까 그 공연 중에 두 번째로 연주하진 않았겠죠. 앨범에 넣을 때 두 번째로 넣었을 텐데 아주 뜬금없이 아주 조용한 곡이 한 곡 들어가 있는데 웨스 몽고메리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3분 20여 초가 되는데 한 3분 18초 정도에서 연주가 끝나고 그 클럽의 관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수 소리와 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까지가 음악같이 느껴져 갖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곡인데 그날 걷다가 들었을 때 비가 솔솔 봄비가 오는데 아주 분위기 좋았던 그런 느낌이어서 첫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 악기는 트럼펫, 챗 베이커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챗 베이커의 59년도 앨범이에요. 챗 베이커 plays the best of 러너 앤 로우 해갖고 작사가 러너와 작곡가 로우 이 두 콤비의 베스트 곡들을 챗 베이커가 다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냈는데 처음에 밥 코인이라고 전 처음 들은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의 피아노로 시작을 하고 이제 챗 베이커의 트럼펫이 싹 연주가 가고 아주 담담하게 가는데 압권인 게 이 곡에 압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와 좋다 하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스폰. 바리톤 색스폰이 말 그대로 바리톤 저음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바리톤 색스폰 소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챗 베이커의 트럼펫과 어울리는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스폰이 나오고 곡 말미에는 주트 심스의 테너 색스폰까지 얹어져서 이 세 혼 주자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얽히고 설켜서 이 곡을 해석해내는데 뮤지컬 속에 남자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냈구나. 그러니까 웨스 몽고메리의 첫 곡 처음에 소개된 62년 버전하고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트럼펫이 주인공이 되니까 이 곡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곡 해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뮤지컬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하죠. 아니에요. 네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작이 버나드 쇼의 연극이잖아요. 예, 뭐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각한 조각 작품을 사랑에 사랑해서 빠져갖고. 예. 아프로디테가 생명을 불어넣어갖고 둘이 결국 결혼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 지금 재즈맨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들어보면 마이 페어 레이디에 나오는 그 음악의 정서가 아니고 멜로디는 그거를 가지만 그렇게 좀 그렇게 애틋함 이런 게 이렇게 챗 베이커 사운드 들으면 더 그래. 그 저변에 깔린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 같아요. 그 정서를. 그렇지. 그 기본적인 거. 그래서 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담담하고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게 무슨 발라드라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허세이기도 극 중에 이 히긴스 교수의 그치? 말도 안 되는 허세. 근데 그녀가 자꾸 떠오르고 그녀 얼굴이 자꾸 익숙해져갖고 떠나보내기 힘든. 그렇다고 너무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괴로운 것도 아니고. 또한 이런 정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버전은 테너 색스폰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기도 한데 소니 롤린스 퀸텟의 롤린스 Plays for the Bird라는 56년도에 녹음해서 5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함께한 아티스트는 소니 롤린스 테너 색스폰, 웨이드 렉 피아노, 조지 모로우 베이스, 맥스 로치 드럼 이렇게 4명이 하는데 56년 10월에 녹음돼서 57년에 발매됐다고 하는데 56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56년도 10월에 이게 녹음이 됐으면은
함께한 멤버들이 보면은 소니 롤린스가 있고 드럼에 맥스 로치가 있고 베이스에 조지 모로우 이렇게 세 명은 54년, 5년, 6년 이렇게 클리포드 브라운 작고한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의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곡을 녹음하기 몇 개월 전인 6월 달에 4개월 전인 6월 달에 클리포드 브라운과 피아니스트인 리치 파웰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의 멤버였던 소니 롤린스나 맥스 로치, 조지 모로우 모두 다 아마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고 파워풀하다고 모두에게 회자되던 이 밴드의 중심인물 두 명이 자동차 사고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퀸텟은 이제 해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몇 개월 후인 10월에 소니 롤린스 리더작을 녹음하면서 맥스 로치와 베이스 조지 모로우는 참여를 하고 트럼펫 클리포드 브라운을 대체해서 케니 도롬이 들어왔고 리치 파웰 사망한 피아니스트를 대신해서 웨이드 렉이라는 이 앨범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롤린스 Place for the Bird 그러니까 말 그대로 56년 10월 녹음이잖아요. 1년 반 전에 한 명의 거성이 세상을 떠났죠. 버드. 찰리 파커가 55년 3월에 사망을 하는데 찰리 파커에 관계된 곡들, 찰리 파커가 자주 연주했던 그런 곡들을 위주로 해서 찰리 파커를 추모하는 의미에서의 앨범 제목이 롤린스 Place for the Bird라는 앨범인데요. B면 두 번째 이 곡 I've Grown Accustomed to Her Face가 있어요. 그 소니 롤린스가 26살인데 너희 뭐 연륜이 20대 중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여유로움과 정갈함 아주 정직한 테너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평론가들이 언성 히어로라고 마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모양 피아니스트 웨이드 렉의 중간에 아주 테크닉 없는 아주 깔끔한 피아노가 배치돼 있고 솔로가 그래서 이 곡도 참 좋아하지만 이 곡의 이 앨범의 A면은 그냥 한 곡이에요. 26분짜리 한 곡이에요. 메들리인데 버드 메들리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찰리 파커가 자주 연주했던 발라드들을 모아서 26분 그냥 한 곡으로 하는데 이 앨범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어떤 뭐 씬을 이끄는 젊은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가 아니라 그냥 선배, 10살 선배, 먼저 간 선배 곡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연주하는데 마침 그 몇 개월 전에는 동료도 잃었고 해서 어떤 이렇게 담담한 마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발라드는 그냥 발라드 자체가 아니라 조금 더 가라앉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힘을 내서 뭔가를 음악을 해나가는 남은 자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그래서 더 기분 좋게 들리고 약간 애틋하게도 들리는 앨범이 아닌가 해서 테너 색스폰 버전의 이 곡을 세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는 피아노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2002년 녹음, 2004년 발매된 앨범 Anything Goes라는 앨범인데요. 전에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을 소개할 때 이 앨범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기억나요.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브래드 멜다우가 피아노고 당연히 이 당시 웨리 그라나디어라는 베이스 그리고 호르에 로시라는 드러머 이렇게 셋이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었는데 혹자 어떤 평론가들은 이 앨범이 마치 팝 재즈 같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 이렇게 새로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브래드 멜다우가 좀 쉬어가는 앨범 같다 이런 평들이 있던데 역으로 더 편하고 좋던데 역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휴식 같은 그런 발라드들이 정말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 물론 이제 브래드 멜다우 원래 성향대로 라디오헤드나 폴 사이먼 같은 락들을 자기가 해석해 놓은 곡도 한 두 곡이 있는데 나머지 곡은 그냥 편안한 스탠다드 특별함 없이 그냥 휴식 같은 연주인데
이 곡도 브래드 멜다우가 아주 지적으로 아니야 지적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편안하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예, 그렇게 피아노 트리오로 해석해는 그걸 네 번째 버전으로 하고요. 다섯 번째 버전은 이제 악기가 아니라 보컬 엘라 피츠제랄드죠. 예, 제목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제목인 저 힘으로. 그렇죠. 엘라 피츠제랄드가 여성 보컬이니 화자를 여성으로 놓으면 I've grown accustomed to his face, her face가 아니라 이 엘라 피츠제랄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다시피 한 56년도부터 콜 포터 송북을 시작으로 해서 한 64년까지 8개의 송북 시리즈를 내잖아요. 송북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을 만한 그냥 여러 작곡가들의 발라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낸 앨범 같은데 앨범명은 Hello Love라고 57년, 59년 녹음해서 59년에 나온 앨범인데 보니까 프랭크 드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그냥 전매 특허인 유려한 보컬 따뜻하고 그래서 그 히긴스 교수 화자의 남자의 느낌일 때 우리가 이제 보컬이 나온다 그래서 그 보컬을 다 있는 그대로 원어민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엘라 피츠제랄드는 여성의 화자로 해서 아 이렇게 담담하게 정말 담담하게 또 네. 그래서 이 5곡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한 음악만 특별한 재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곡을 악기별로 혹은 사람별로 이렇게 담담하게 들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한테는 그렇게 친근한 곡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 감독이 얘기했듯이 56년에 두 곡이 벌써 앨범을 갖다가 56년에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진 게 56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2,700회가 넘게 공연이 됐고요. 영국에서도 그 웨스트엔드에서 2,200번 이상이 공연이 됐대요. 그래서 한때 영국 그 방문을 하면 관광을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 마이 페어 레이디 뮤지컬 보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뮤지컬로 브로드웨이니 웨스트엔드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56년 뮤지컬이 나왔을 때 56년에 셸리맨, 드러머 셸리맨 and his friends라는 밴드 이름으로 My Fair Lady라는 그러니까 뮤지컬의 곡들을 재즈로 해석한 그 첫 앨범이 56년도에 같은 해에 나오기도 했죠. 거기는 셸리맨이 드럼이고 앙드레 프레빈 나중에 클래식 지휘자가 된 앙드레 프레빈 재즈 피아니스트 시절에 그런 소박한 연주가 담겨 있는 앨범도 있죠. 예. 휴식 같은 그 음악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굳이 My Fair Lady 몰라도 그냥 음악으로 정말로. 자체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가는 의미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곡 오늘 그 김 감독님이 이렇게 골라서 각 파트를 골라서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잘 들었어요. 정말.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